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물 로드 자전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자전거는 클라리스급 자전거예요. 좀 구형입니다. 더듬이라고 하죠. 이게 이 선이 이 핸들바 밖으로 나와 있는 변속선이죠. 이걸 구형이라고 하고요. 요즘 신형들은 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보면 클라리스급부터는 이 더다미가 없이 안으로 다 이렇게 매입되는 그렇게 요즘은 나오고 있고요. 등급이 조금 낮은 제품들이 이런 더듬이가 아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클라리스 8단 시마노 이 레버가 공급이 힘들어 가지고요. 중국 제품이죠. 8단 레버가 대체품으로 나와서 장착이 많이 됐는데, 그 제품에는 이 더더미가 이렇게 또 달려 있더라고요.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입문 로드 자전거는 보통 시작점을 이 클라리스 8단 등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요 60만 원대부터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마노 레버 8단 클라리스가 부품이 좀 없다 보니까 중국 제품 8단 레버를 장착을 해서 클라리스급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클라리스 시마노 제품은 아니고요. 그래도 가격은 60만 원부터 거의 시작이더라고요. 그걸 참고를 좀 하시고, 제가 이 인물로드 자전거를 판매를 할 때 지금은 아예 팔지 않는 제품이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거의 20만 원 정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그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레버가 이건 듀얼 레버라 그랬어요. 브레이크와 이 변속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듀얼 레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20만 원대 로드 자전거는 브레이크는 이쪽에 달려 있고요. 변속 레버는 이쪽에 드드득 드드득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가격대는 듀얼 레버를 쓰질 않아요. 듀얼 레버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20만 원대 로드 자전거에는 그거를 이 듀얼 레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안 맞죠? 가격대가. 그런데 이 브레이크와 기어 변속이 따로 있는 20만 원대 저가 제품을 저는 지금은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저도 로드 자전거를 이렇게 타보니까요. MTB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핸들바를 한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뭐 다른 행동을 좀 취해도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로드는 이 폭도 좁은 데다가 이거를 한쪽 손을 잡고 다른 한쪽 손을 떼서 여기서 기어 변속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굉장히 뭐랄까요? 앞에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잘못해서 친다라고 하면 바로 자빠집니다. MTB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핸들바를 잡고 다른 손으로 뭐 좀 다른 짓을 해도 그렇게 뭐 자빠지진 않는데, 로드는 굉장히 그게 위험해요. 그런데 한 손으로는 브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는 기아 변속을 한다. 이거는 정말 좀 위험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입문 로드를 사주고 싶으신데, 좀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분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브레이크와 변속 레버가 따로 있는 입문 로드는 사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생각해서요.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 20만 원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 성능 자체가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집니다. 뭐 사실 앞전 영상에 제가 패드를 바꾸면 좀 성능이 향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0만 원대 로드 같은 경우는 이 캘리퍼 자체가 너무 기능이 너무너무 떨어져서 패드를 바꾼다 하더라도 뭐 크게 향상되는 걸 좀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뭐 좀 저가를 찾으신다 하더라도 꼭 듀얼 레버가 장착된 그런 입문 로드를 구매를 하셔서 학생들한테 준다면 좀 안전하게 라이딩 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제품을 또 구매하실 때 패드는 조금 좋은 걸로 좀 교체를 한 만 원에서 한 15,000원짜리 패드로 교체를 좀 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학생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로드 바이크를 사시면서 뭐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뭐 바퀴가 얇아서 빵꾸가 잘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굵은 MTB 바퀴는 굵으니까 빵꾸가 잘 나지 않는다 안 그러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빵꾸가 나고 안 나고는 이 로드 바퀴나 MTB 바퀴나 사실 똑같습니다. 조건은. 네. 뭐 도로 노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걸 밟았을 때 빵꾸 날 확률은 사실은 이 굵은 MTB 바퀴가 더 크고요. 이거는 이렇게 뭐 옆으로 볼 때 이 면적만 넓고 클 뿐이지 타이어 자체 두께는 사실은 이 로드가 더 두껍다 할 수 있어요. 네, 이 타이어 자체 두께 이런 폭 이거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질감이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뚫고 들어갈 여력이 사실은 조금 더 뭐 여력이라기보다는 뭐 방어력이 이 로드 타이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가형일수록 더 단단합니다. 가시빵꾸에 더 좀 강하죠. 그런데 이제 이 로드 바이크의 타이어가 빵크가 그 안에 있는 튜브가 빵크가 잘 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이 안에 공기압을 저희가 80 psi 정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80에서 100 사이를 추천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신경 안 쓰고 타시잖아요. 이 공기가 좀 빠져요. 그러다 보면 보통 공기압이 한 80까지도 한 일주는 좀 아니고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빠집니다. 80, 72까지 빠져요. 로드 바이크는 공기압을 일주일에 한 번 사실 보충해 주시면서 타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 공기압이 80에서 90이 아니고요. 한 70이나 60으로만 떨어져도 이 달리시다가 도로 노면 같은데 탁 치잖아요. 그러면 요 림과 타이어 사이에 이 두께가 좀 얇다 보니까 이 림이 타이어 안에 있는 튜브를 그 턱을 지나면서 찍어버리죠. 그래서 스네이크 바이트라는 독사 이빨 빵꾸가 아주 흔하게 납니다. 그게 바로 이 로드 자전거가 빵꾸가 잘 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이유가 되죠. 실제로는 공기압만 80에서 100 사이를 충분히 유지를 시켜주신다면 빵꾸는 오히려 이 MTB 자전거보다는 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바이크를 처음 구매를 하셔서 타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학생이라면 꼭 이 타이어 공기압을 항상 80 이상 100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뭐 근처에 있는 샵에 가셔서 펌프 빌려서 넣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꼭 뭐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드 바이크 같은 경우에 타이어 그 튜브의 빵꾸는 거의 50% 이상이 공기압 부족으로 해서 그 턱을 지나시면서 찍어서 나는 빵꾸가 대부분이에요. 50% 이상. 그래서 공기압 체크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쉽게 빵꾸는 잘 나지 않습니다.